안녕하십니까, 희영 선생님입니다. 자,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났습니다.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난 이후로 게시판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걱정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올렸어요. 질문도 많이 하고 본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자살각입니다, 이런 글까지 올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읽어봐. 아직은 괜찮아. 더 늦으면 안 되는데 아직은 괜찮아.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죠? 자, 어떤 면에서 괜찮다는 얘기인지 하나씩 선생님이 얘기를 좀 해줄게요.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이겁니다.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생각보다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특히 시간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점수가 많이 안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보니까 등급 컷이 어때요? 좀 낮게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난 이제 망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젊은 애들이 왜 그래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수험생활 전체로 봤을 때 어디까지 온 거야 지금? 중간 정도 온 거예요. 아직 시간이 어때요? 많아요. 여러분들의 점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많습니다. 이 생각해야 돼. 나는 끝났다가 아니라 아직은 괜찮다. 나는 이제 끝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애들이 본인은 뭐 수시 모집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거기에 자꾸 기대려고 하고, 수시 모집 준비해야 되는 거 맞아. 그런데 내가 준비를 안 한 전형에다가 밀어 넣어서 어떻게 운빨로 하나 걸려들길 바란다고. 그렇게 하면은 좋은 결과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아직은 괜찮아요. 지금 중간까지밖에 안 왔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이 한 11월 첫째 주다. 그러면 내가 아직은 괜찮아 이러면 또라이입니다. 그건 아니야. 근데 아직 수험생활 전체로 봤을 때 여러분들 중간밖에 안 왔어요. 아직은 어떻다? 괜찮다. 아직 괜찮나요? 넌 점수가 많이 올랐으니까 괜찮겠지. 여기 있는 이제 선생님 제자들 시험 뭐 잘 본 것 같은데, 선생님이 특히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막 이렇게 봐야 한다는 스킬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줘서 그게 도움이 많이 됐죠. 근데 지금 오른 점수가 수능 가면은 그 보장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예를 들면은 선생님 제자들 보면 여기 지금 이걸 말을 해도 되겠지? 작년에 수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이었는데 그랬는데 이번에 1등급 받고, 작년 수능에서는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막 이랬는데 이번에 또 막 점수 굉장히 잘 나오고, 너도 작년 수능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 이렇게. 근데 또 1등급 받고. 이렇게 잘 본 학생들도 있지만 그 등급 컷을 봤을 때는 잘 본 학생들보다는 잘 못 본 학생들이 많이 있었겠죠. 아직은 어떻다? 괜찮아요. 또 학생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이번엔 깨달았습니다. 다들 문학이 쉽다고 하는데 저는 선택지에 나오는 개념이 좀 어렵더라고요. 호접이 나빈지도 몰랐어요. 막 이런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 문법, 이거 아는 문장 이런 거, 문장 성문 이런 거 다 아는데도 14번 틀렸습니다. 고전문법도 나중에 보니까 서술격 조사 그것만 알면 풀 수 있던 거였는데 예시랑 적용을 하면 서술격 조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끝났습니다. 니네가 읽어. 알겠죠? 아직은 괜찮아. 개념 공부부터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이 돼, 안 돼? 돼요. 지금은 됩니다.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끝났어. 그것도 6월 1일 날 시행된 평가원 모의고사야. 6월 말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들 개념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선생님 강의 중에도 20시간 만에 끝내기 이런 강의 같은 경우에 다 들어봐야 한 달 안에 충분히 다 들을 수 있는 분량이란 말이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개념부터 다시 시작할 시간 충분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늦었다는 생각하지 말고 아직은 괜찮으니까 지금부터 다시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은 진짜로 될 것도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 비문학 풀다가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좀 있어요. 비문학에서 시간을 다 보내서 끝부분에 다시 풀어보니까 문학이 별로 안 어렵던데 그 부분 다 놓치고 다 찍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비문학에서 멘붕 왔다. 포기해야 되나요? 뭐라고 써 있을 것 같아? 아직은 괜찮아요. 다만 그냥 정신적으로 위안만 하고 넘어가면 되냐? 아직은 괜찮아? 그래, 괜찮아. 그러면 안 괜찮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부터 이제 바꿔야 됩니다.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비문학이 약하다고 판단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비문학을 좀 더 강화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비문학은 뭐 개념으로 승부를 보는 파트는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독해력을 기르는 어떤 그런 뭐 강의를 들어도 좋겠고 공부를 해도 좋겠고 또는 비문학 기출문제조차 풀어보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풀 시간이 되니까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비문학 지문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좀 고난도 지문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좀 접해보는 그런 연습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문이 기니까 나는 너무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긴 지문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을 선생님들로부터 또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면서 깨우쳐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공부 방법에 변화를 준다라면 괜찮아. 그냥 정신적으로 위안만 하면 안 괜찮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 신유형 때문에 선생님 미쳐버릴 뻔했어요. 4번에서 7번. 화법하고 작문을 결합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선생님이 신유형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 융합이라고 그랬잖아. 영역별 융합. 작년 수능 같은 경우 생각해봐. 시랑 극문학을 결합하는 거 수능 최초의 일이에요. 현대소설, 고전소설 결합해서 문학 이론하고 같이 나오는 거 수능 최초란 말이야. 근데 화법하고 작문은 왜 못 엮겠어? 엮을 수 있지? 수능 가면 화법하고 문법도 엮을 수 있겠다. 작문하고 문법도 엮을 수 있겠다. 막 이렇게 다양하게 엮는 게 요즘 수능 추세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딱 시험에 드러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직은 괜찮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신유형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겠죠? 신유형이라고 하면 애들 떠올리는 건 선생님 시하고 수필결합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선생님이 답답한 건 이런 거야. 신유형이 뭐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완전히 환골탈퇴하셔야 된다. 환골탈퇴가 뭐야?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C 플러스 극문학이 있을 수도 있고 C 플러스 소설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신유형, 다양한 신유형에 좀 대응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시중에 가면은 요즘에 신유형과 관련된 문제집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모의고사, 매주 진행되는 신형기 모의고사 보면은 그런 다양한 신유형들이 어때? 다 반영돼 있죠. 그러니까 이 무한패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의고사들 이용할 수 있잖아. 선생님 모의고사 무한패스 학생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가면은 신유형 전용 문제집들이 출판사 몇 군데서 하나하나 나오고 있어요. 신유형에 당황됐던 학생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알겠죠? 선생님 EBS 공부를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뭐 했어? 지금 정도면은 사실 수능 특강은 다 했어야 되는데 수능 특강 다 끝냈나요? 다 끝냈나요? 이게 정상인 건데 선생님 저는 뭐 중간고사 내신 공부하느라고 또는 학교 EBS 진도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그건 다 못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 다른 학생들은 다 그게 EBS 연계다. 이번에 선생님 EBS 연계 100%. 연계 지문들은 선생님이 가르쳤던 문에 다 나왔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아직 저는 강의를 다 못 들었습니다. EBS 압축 강의를. 그러면은 이게 연계 지문인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번에 연계된 지문은 수능에는 출제되지 않아. 그러면 이번에 연계되지 않았던 다른 지문들이 연계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또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EBS 공부가 아직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해도 충분해요. 수능 완성이 이제 7월달 이때쯤 나올 텐데 7월 말부터 수능 완성한다고 해도 지금부터 2달 동안 수능 특강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잖아. 그러니까 문학 중심으로 EBS를 완벽하게 정리할 시간 충분합니다. 아직은 괜찮다. 꼭 선생님 강의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선생님들마다 EBS 압축 특강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든가 아니면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든가 학교 진도에 의존하는 건 좋지 않다. 학교 진도는 좀 EBS가 느리기 때문에 진도가 학교 진도와는 별개로 본인 스스로 EBS를 빠르게 끝내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알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 문법에서 2개나 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죠. 문법은 이제 개념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직은 괜찮다. 문법 개념 지금부터 공부할 시간 충분하다. 선생님 그 외국인도 이해하는 수능국어 문법 다 해봐야 13강인가 밖에 안 되잖아. 그 안에서 가르쳤던 개념들이 나와 안 나와? 전부 다 나왔지. 다 거기서 배운 내용이지. 문법 강의 자체는 뭐 20강, 30강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선생님들 강의가. 그러니까 문법 충분히 지금부터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려고 하면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많은 강의들, 좋은 강의들 많이 있으니까 문법만큼은 선생님들 강의를 좀 이제 들으면서 도움을 받도록 하시고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시간이 돼요. 알겠죠? 이게 진짜 10월 모의고사 끝나고 난 이후면은 이게 문제가 돼. 그런데 지금 이제 6월 평가원 끝났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 많습니다. 괜찮아요. 알겠죠? 선생님, 시간이 부족해서 뒷부분 다 찍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어떡하란 얘기야. 선생님 분명히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를 했었죠. 한번 읽으면서 이 질문 안 되겠다 싶으면은 맞출 수 있는 건 맞추고 일단 넘어가라고 그랬잖아. 뒤에 찍는 게 훨씬 손해보는 거라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문제가 어떨 거라고 그랬어. 쉬운 문제들이 나올 거라고 그랬죠. 선생님 말을 듣고 그런 식으로 문제 푸는 순서를 지정하고 안 된다 싶으면 맞출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비문학 기술 지문 이번에 출제된 거. IP 무슨 프로토콜 이런 거 나온 거. 딱 읽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왠지 얘는 안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구나. 그러면 거기 있는 문제들이 어때? 서술 방식, 그 다음에 일치 문제, 그 다음에 어휘 문제. 이거라도 일단 맞췄어야지. 걔네만 맞춘다고 생각했어도 점수 6점 버는 거야. 2개 빼고 다 벌 수가 있다고. 걔 나머지 그 2 문제를 맞추겠다고 시간을 다 때려박았는데 그나마 맞추지도 못한 거야. 그리고 뒷부분은 찍었어. 이게 최악인 거라고. 그런 어떤 문제 푸는 순서나 요령이거나 물론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시험장에 가서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그러면 역효과가 나는 거고 평소 공부하는 과정에선 그 안 됐던 것을 되게 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는 어떤 시험 보는 요령과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 그런 것들을 습득을 하고 그 다음 모의고사를 통해서 꾸준히 연습을 하면 시간 안에 다 풀어낼 수 있을 거야. 아직은 괜찮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이 이제 타임어택이나 이런 강의들에서 시간 단축 비법 이런 거 많이 알려주잖아. 그런 강의의 도움을 받아도 되고 하여튼 지금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애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페이지가 16페이지까지인데 11페이지에서 제 시험은 끝났습니다. 제 인생은 끝났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시험 보는 요령이라든가 물론 시간 안에 푼다라고 하는 게 시험 보는 요령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각 영역별로 포인트를 두어서 읽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기본적인 독해력이지.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시간 단축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문제 유형별 풀이법들 있지. 일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시간 안에 빠르게 풀 수 있는가. 보기 박스는 어떻게 풀면은 지문 읽을 때도 도움이 되고 시간 안에도 빠르게 풀 수 있는가. 이런 문제 유형별 풀이법. 결국은 독해력, 문제 유형별 풀이법, 그 다음에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스킬들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야 되는 건데 그 모든 것을 채우기에도 아직은 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직은 괜찮아. 그런데 더 늦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라디오를 듣는데 우연히 어떤 명언 같은 게 나오는데 콱 가슴에 와닿더라고. 이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주를 변화시키려 했는데 바꿀 수가 없었대요. 네가 우주를 바꿀 수 있나요? 없죠. 세상을 변화시키려 노력해봤지만 바꿀 수가 없었대요.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된대. 가정을 변화시키려 했지만 바꿀 수가 없었대. 엄마 아빠를 네가 바꿀 수가 있나? 그럴 수 없죠. 친구를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자꾸 친구랑 다툼이 있어서 근데 변하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항상 세상에 대한 불만이 있었대. 마지막 한 줄이 예술이더만. 나를 변화시켰더니 우주가 바뀌어버렸대요. 뭔 소린지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평가원을 변화시키려 했지만 바꿀 수가 없었다. EBS 연계율을 변화시키려 했지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시험의 난이도를 좀 쉽게 바꾸려고 했지만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시험지를 평가 모의사 이 시험지를 바꾸려고 했지만 바꿀 수가 없어요. 너 자신이 바뀌면 시험지도 바뀌고 네 EBS 연계도 너한테는 와닿게 될 거고 네 점수도 변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 세상이 변할 거야.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이 바뀌면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어 있다랍니다. 이건 내가 한 얘기는 아니고 라디오에서 우연히 주워 들은 얘기인데 팍 꽂히더라고. 선생님도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직은 괜찮지만 지금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야. 지금 그대로일 거라고. 지금 바뀌면 됩니다. 지금 아직 시간 많아요. 지금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뀔 거야. 알겠죠? 남은 기간 시간 없다고 투덜대지 말고 그 시간을 어떻게 써먹느냐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완주합시다. 알겠죠?